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테크 찐선배에서는 이 책 평생부자 머니플랜의 공동 저자인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금과 주식 파트를 집필해주신 장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부자 머니플랜에서 공동저자 주식 연금 파트를 담당한 장경훈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게를 알뜰살뜰 꾸려가고 있어서요. 오늘 좀 제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잠깐 읽어보니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 시행착오도 겪으셨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채널이 지향하는 바와 좀 딱 맞는 결이 아닐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분들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바쁜 분들도 한 이 정도만 해도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미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또 그 사실 연금도 요새 미국 주식으로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노후까지 준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사실은 이제 재작년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미국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국내장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50이 코스피가 지금 4천 간다 만다 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마이너스 30이에요, 작가님. 투자자라면 우리 선배님께서도 장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를 열어보지 않고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다시 배워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와 같이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배워서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네, 귀가 솔깃해집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원래 작가님이 이제 주식 투자보다는 이전에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신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금융투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전공도 부동산을 이제 석사로 전공해가지고 하던 일도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갭 투자나 재개발 투자로 시드를 모았어요. 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막 그 부동산 투자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조율해 나가야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사 날짜, 뭐 잔금 날짜, 그 다음에 뭐 수리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임차인들의 요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융 투자를 공부하게 됐고, 금융이 사실 제가 공부해서 스스로 이제 오롯이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도 좀 하지만 금융도 이렇게 반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작가님 책에서 보니까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주식도 많은데 미국 주식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성격이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다 해봤어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 주식 다 해봤는데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미국 빅테크랑 지수 추종 ETF가 답이다. 네,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일단 그 정보 접근성도 되게 제한적이고 또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요새 워낙 국장이 좋아서 사실 뭐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박스피로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우상향이 좀 보장되는 시장은 사실 아무래도 세계 그 모든 투자금이 몰리는 나라 미국 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초보자라면 더더욱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신국들이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거에도 손을 댔다가 또 이제 날리고 남편한테 혼나고 저도 주식 투자가 이제 약간 그냥 잘못하면 이게 투자가 아니고 도박처럼 투기처럼 되는 건데 그렇게 주식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부끄럽게도 이 ETF랑 이제 미국 주식, 빅테크, 뭐 나스닥 이런 것도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한번 작가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지수의 이제 가장 큰 거 중에 줄기 중에 두 개가 이제 나스닥 100과 S&P 500이 있는데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주 중심이어가지고 기술주 100개의 어떤 그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거라서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어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주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변동성은 떨어지지만 좀 안정감 있는, 그리고 500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더 되어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사실 나스닥 100과 S&P 500 어떻게 중복되는 게 거의 80%예요. 예, 사실상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 선호도에 따라서 또 투자 대상을 선택하실 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100도 결국에 지수 투자가 네, 맞는 거죠? 네. ETF 맞나요?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건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 주식을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바구니에 개별 주식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누구나 쉽게 매수랑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 막 이렇게 한 주 사고 싶어도 너무 단가가 높잖아요.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스파이라던가 그다음에 QQQ. 네. 근데 QQQ나 스파이도 너무 올라서 사실 그거보다 단가가 낮으면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그 어떤 그 ETF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만약에 뭐 초보자라고 하시면 그런 거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나스닥 100도 결국 ETF의 일환인 거예요? 지수예요, 나스닥 100은. 아, 이거 왜 저만 헷갈리나요?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QQQ라는 상품이 있고, 예, 또 QQQM이라는 상품도 있는데, 초보는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지수는 나스닥 100과 S&P 500이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QQ, 스파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제 이해가 갔어요. 제가 네,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생소했습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나스닥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뉴욕 증권거래소 알고 또 나스닥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나스닥 속에 나스닥 중에서 투자할 만한 기술 중에서 굉장히 그 추종하고 괜찮을 만한 주식들을 모아둔 게 나스닥 100이다. 네네네. 그리고 이 나스닥 100 중에서 또 나름대로 내가 이걸 사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살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를 운용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놔서 해놓은 게 ETF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의 대표적인 게 QQQ. 진짜 이해가 갔어요.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저같이 질문하고 싶었던 분이 분명 한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런 분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니까 작가님 포트폴리오가 정말 심플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를 가야겠다라고 하셨었는지 아니면 투자하면서 뭔가 경험이 쌓이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전혀 아니죠.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초보일 때는 뭐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걸 다 이것도 좋다 그러면 사보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백화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계좌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종목이 늘어나니까 제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 종목을 다 공부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싹 정리하고 좀 미국 빅테크 주식 위주와 ETF로 좀 이렇게 바꿨어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누가 뭐 좋다더라 뭐 그러면 사보고 싶잖아요. 네, 사보고 예, 싶고 이제 맞아요. 또 사야지 돈을 넣어야지 공부가 된다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백화점 됐고 지금 이제 국장에 몰려 있는데 그거 좀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국장이 워낙 지금 좋아서 사실 종목이 뭔지를 제가 봐요. 카카오랑 네이버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카카오랑 네이버가 그렇게 마이너스. 그럼 저라면 좀 건가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기다릴 아직 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기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카카오랑 네이버에 물리신 분들 제가 볼 많다니까요. 때는 가장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고점이 잡으셨나 보다. 왜냐하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도 비슷하고 우리 쪽 국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강남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또는 주춤할 때가 있는데 강남 들어가서 열받고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고점일 때 사가지고 몇 년간 가만히 갈 때거든요. 슬프다. 근데 그럴 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보유해라.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입지나 기타 그런 걸 봤을 땐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다.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잡주도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잡주가 아니니까 저라면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저랑 같이 카카오 네이버에 물리신 분들 기다려 보시는 걸로. 아니 왜냐면 사실 제가 미국 주식이 지금 고점이 아니면 갈아타기를 추천드리겠는데 지금 사실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엇박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네. 점점 주식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야겠어요. 또 이제 작가님이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 꾸준히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작가님은 어떤 투자 방법이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진짜 다양하게 다 주식도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매월 적립식으로 그 지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P 500이나 네.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사 모아 가다가
뭐 1년에 한두 번씩 반드시 조정이 와요. 그래서 저는 꼭 현금 보유 어느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비중. 그게 나를 지켜주는 어떤 방패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뭔가 조정이 받으면 그때 1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수 추종 레버리지 상품도 좀 하는 편이에요. QLD나 뭐 이렇게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정하는 QLD나 아니면 3배로 추정하는 TQQQ. 왜냐면 저점에서는 사실 지수 레버리지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에 많이 찾아보시면 이런 거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승장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완전 많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락장이었을 때 그때 하면 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개별 주식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너무 위험하죠. 왜냐면 개별 주식은 각자 펀더멘털이 다 다르잖아요. 지수는 사실 움직여봐야 어쨌든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거라서 그 움직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 상승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개별 주식은 상폐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리고 미국 주식의 특징이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그러면 50%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2배면은 100%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레버리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작가님은 이제 적립식으로도 주로 하시고 조정이 올 때 많이 산다고 하셨는데 적립식으로는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그래도 월에 이 정도씩은 해야 된다는 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복리 효과가 느껴져요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연금 계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저희 공무원들 보면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나중에 너는 연금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러워하는데 자세히 따져보시면 그 공무원분들은 18%를 연금으로 월급에서 내세요. 근데 저희 같은 그냥 일반 월급쟁이들은 9%만 내거든요. 그럼 소득의 9%는 우리가 더 내야 어떻게 보면 똔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만약에 누가 연금 든다고 하면 야 그래도 악착같이 어차피 9%는 국민연금으로 내니까 9% 정도는 반드시 연금 계좌로 미국 주식 한번 모아봐 이렇게 제안 드리거든요. 예. 그 정도. 그게 이제 사실 공무원 부러워하지 않은 리저너블한 숫자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공무원 연금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그만큼 안 부었는데. 공무원 연금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월급의 9%는 꾸준히 연금 계좌에 넣으면서 투자를 하면 나중에 연금 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ETF를 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개별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좀 신경 쓰고 봐야 될 포인트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ETF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주식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상위 종목, 특히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제 상위 빅테크 종목 중에 7가지 종목이 흔히들 아시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하고 왜냐면 초보자일수록 절대 남이 모르는 보물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남들이 다 하는 대중적인 종목을 하시되 이런 거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1년에 그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이나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때 반드시 저는 매수를 해요. 네, 왜냐면 사실 미국의 상위 7개면 사실 망하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그 1년에 한 2-3번 특히 제일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은 갑자기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매수 기회를 좀 찾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개별 주식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평가라든지 이게 저평가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엄청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사실 지금 가치 평가를 해서 미국 주식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느 정도 밸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렵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번 올해 2025년 4월만 봐도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빅테크 엄청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엄청 떨어졌는데 급락하면 또 급등이 있는 게 미국 주식이라서 내가 조금 물려가면서 사더라도 버텨보면 사실 저희 인생이 1-2년만 살 게 아니고 충분히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급락할 때 산다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대단한 투자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이제 기사에서도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얼마나 거기 운용력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리서치도 엄청 전문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뭐 사고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트래킹해서 관찰해가지고 샀는데 그 중에 성공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되게 저가에 사서 지금 들어만 봤어요. 되게 그래서 항상 국민연금이 매수한 포트폴리오는 컨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테크 신선배.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포인트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일단 요새 이제 미국 주식 많이 좋다고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국내 주식을 그래도 해보신 분들이 넘어오시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그래서 세금 생각 안 하고 오셨다가 이제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1,000만 원 만약에 벌었다 네. 하면 250만 원 빼고 빼고 750만 원에 22%. 네. 꽤 많이 떼가네요. 근데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뭐가 그러네. 문제일까요? 그렇긴 하죠. 네. 내야 된다. 그 정도는 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착각하기 쉬우신 게 이제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 국내 주식에서 이제 막 상처받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손실 보셔서 오셔가지고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냈는데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을 받고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을 봤으면 나 내 입장에서 똔똔이니까 세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그 수익은 수익과 손실을 상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똔똔이지만 미국 그 주식 그 500만 원 수익 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계좌여도요? 네, 맞습니다. 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은 달라요. 정말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 네네네. 같아요. 또 ETF도 세금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해외 주식은 아닌데 또 그렇게 똑같이 세금을 떼이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은 사실 이제 배당 소득으로 분류돼서 15.4%를 세금을 내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과표 기준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실제 매매 차익하고 또 이제 과표 기준과 차이의 어떤 작은 거에서 이제 15.4%를 떼는데 그래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절세 계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IRP, ISA 뭐 그다음에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이런 절세 계좌들의 특징이 되게 장기간 투자를 요하는 그런 어떤 계좌이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계좌로 어느 정도의 여력을 배분해서 장기간 끌어갈지를 계획을 먼저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예. 그 ISA 계좌는 증권사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증권사 별로 아니요, 무조건 1인당 한 개요. 무조건 1인당 한 개예요? 그렇지만 연금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연금 계좌를 네.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연금 계좌를 열어서 어떤 거는 이 계좌는 국내 주식만, 이 계좌는 해외 주식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근데 연금 계좌로 개별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여러 개 나누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계좌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원금은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분리하는 거지 사실 그런 그 해외 주식을 할 것이냐, 뭐 국내 주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연금 계좌를 나누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은 딱히 분류를 하는 게 나의 편리성을 위한 거지. 뭐 이런 혜택 같은 거 보기는 근데 이제 저 어렵네요. 같은 경우는 계좌를 여러 개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단기 수익용, 그다음에 뭐 중기용,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모아갈 용 이렇게 계좌를 여러 개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사실 왜냐면 나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계좌를 분류하는 것도 네, 배울 팁인 것 좋고요. 같아요. 네, 좋고 또 그다음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나누는 것도 깔끔하죠. 네.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선배님 주식 투자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하고 싶죠. 오늘부터 자랑하세요. 하고 싶은데 부동산 쪽에 저는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트래킹에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한 시간을 주식에 소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는 저보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지수 추종 ETF나 이런 걸 해라. 오케이.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하는 건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던 시장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라든지 그리고 또 뭐 우리 뭐 블랙 먼데이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던 시점 있잖아요. 그때는 한 개, 두 개씩이라도 사러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계좌에는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쳐다봤어요. 이렇게 안 열어보면 나중에 열었을 때 엄청 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 맞아요. 다르겠지만. 네, 왜냐면 저희 아이 계좌로 엔비디아를 100만 원치 샀는데 안 열어보니까 그게 4,700이 돼 있더라고요. 4,700이요? 네? 그 친구는 이게 되는 건가요? 엄마를 너무 잘 뒀네요. 그러니까요, 부럽다. 좀 더 열심히 해라. 아, 정말 100만 원을 두고서 안 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몇 년 안에? 네. 여러분 오늘 당장부터 이제 저희도 복리로 조금씩 사서 불려가야겠습니다. 사팔사팔 하지 말고 불려가는 걸 해봐야겠어요. 또 이제 작가님 이제 강의 때나 책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주식 투자에 이렇게 막 몰입하지 말고 일상을 살라라고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이런 지표는 좀 봐야 된다. 나는 이 정도는 한다라고 하는 작가님만의 어떤 투자 루틴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 분들은 워낙 이제 미국 주식이 대중화돼서 진짜 막 우리나라 CPI는 몰라도 뭐 미국의 CPI, 뭐 PPI 다 막 읽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옛날하고 다른 게 저는 국내 CPI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 미국 CPI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일상을 살려면 그 정도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알아도 좋긴 하지만 일단 매일매일 뭐 일어났을 때 미국 시장이 밤이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미국 그 나스닥 종합지수랑 그다음에 S&P 500 지수 정도 한번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환율도 국장 시작하고 나서 체크 좀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시장이랑 사실 국내 시장이 거의 커플링 되기도 하고 디커플링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닥 지수 정도 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얼마 하는지 왜냐면 요새 그 가상화폐 시장도 워낙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요 정도 그냥 체크하는 편이고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지수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아 지금이 왜냐면 사실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차트도 그냥 휘리릭 보는데 이제 이 차트가 어떻게 지지에 그 좀 받쳐져 있는지 저항에 갇혔는지 뭐 이런 거 정도 봐서 아 어렵다 차트까지. 진짜 근데 공부 이제 많이 하시는 자주 것 보면은 같아요. 네, 자주 보면 딱 그 정도 그 지수의 어떤 차트만 보는 거라서 개별 주식 보는 게 아니라서 그 정도만 보면 감은 좀 생기더라고요. 일종의 기술적 분석이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S&P 500 지수나 나스닥 종합지수, 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 보는 것도 상당히 아니 이거 네이버 어렵다고 페이 하는데. 그 네이버 그 증권 페이 딱 보면 바로 요새 투자 지표들 워낙 많이 나와서 요거 딱 첫 화면에 뜨거든요. 그 정도 근데 이 정도도 체크 안 하고 미국 주식 양심 없죠. 하면은 이 정도를 제가 경험하지 아는데 이 정도가 지금 네이버 페이에 그게 뜬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꽤 될 거예요. 잘 안 봐가지고. 근데 네이버 페이 아니어도 그냥 증권사 모든 MTS에 그 투자 지표라는 현황에 가면 이건 기본으로 뜨고 뭐 투자자 동향 그 다음에 그 전날 뭐 주요 이슈 이런 거 뉴스로 다 뜹니다. 시황에 대해서. 눈으로만 보면 좀 까먹으니까 네. 이렇게 뭐 다이어리 같은데 기록해서 좀 근데 해볼까요? 맨 처음에는 기록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려면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쓰면서 뭔가 감각도 익혀보고 이거 5개 정도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이어리. 투자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주식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쟁이잖아요. 부동산도 비슷하거든요. 부동산도 보게 되면은 어느 특정 지역의 개별 아파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 물량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도 보고 근데 보라고 해도 안 봐요. 그걸 매일 보시나요, 선배님? 저는 매일까지는 아니고 주간 단위로 저희가 KB에서 나오잖아요. KB에서 나오고 월간 단위로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들은 그거 보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각 들어요. 분야의 전문가의 분들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맨날 보시는 게 있는데 저만 없네요. 저는 이제 제이님도 시작하시면 되죠. 유튜브랑 쇼츠만 보기에 뇌가 도파민이 떨어졌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로서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안 한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